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. 오늘은 금융 공약들을 살펴보겠습니다. 여야 후보들은 자영업자와 청년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금융 공약으로 내놨는데요. 김성훈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. 우선 여야 가릴 것 없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특히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죠. 두 후보가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약속하고 나섰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? 네 번째 만기 연장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채무 탕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.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자영업자의 채무를 국가가 매입해 조정하고 5천만 원을 저리로 빌려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. 네.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특례 보증을 통한 5조 원 이상의 저리대출 공급과 현재 70%인 1,500만 원 이하 소액 연체 채무 감면 비율을 90%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.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연장된 채무에 대해 인상 전 금리 적용을,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부채이자 탕감을 제시했습니다. 제시야 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관건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아니겠습니까? 네, 이재명 후보는 국비와 긴급 추경 편성 등 국가 재정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고요. 윤석열 후보는 정부 재정 지출 구조의 효율화, 즉 낭비되는 재정 지출을 끌어오겠다는 계획입니다. 네. 안철수 후보도 정부 지출 구조 조정과 부가가치세 등 세수 활용을, 또 심상정 후보는 특별 재난 연대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. 하지만 방안도 모호하고 재정 악화 우려가 나옵니다. 재원이 국채를 발행해서 한다고 했는데 국가 채무가요. GDP 대비 50%까지 간 상황이라 무차별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. 성과 같은 걸 좀 보고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또 주로 청년들이 대상이 될 내 집 마련 관련된 금융 지원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? 네, 후보들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주택담보 인정 비율, LTV를 완화해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. 네. 현재 서울 투기 과열지구 등은 최대 40%로 묶여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90%까지, 또 윤석열과 안철수 후보는 80% 확대를 약속했습니다. 하지만 전체 대출금이 2억 원이 넘으면 규제를 받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, DSR 40% 규제 역시 완화해야 실효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. LTV가 높아도 DSR까지 같이 동시에 적용을 지금 현재는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낮으면 저 허용된 LTV를 다 상한선까지 못 찾아먹을 수 있어요. 상한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해야 되는데 정교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사실 새로워 보이지는 않습니다. 과거에도 비슷한 공약들이 나오지 않았나요? 그렇습니다. 특히 채무 조정은 단골 대선 공약인데요.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노무현 정부 때는 한마음금융으로,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엔 신용회복기금이란 이름으로 부채 탕감이 이뤄졌습니다. 네. 과거 박근혜 정부와 현재의 문재인 정부도 이름만 다를 뿐 채무 조정을 공약으로 걸었고 당선 뒤 시행했습니다.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성실 상환자와 비교되며 도덕적 해이 논란이 꼬리표처럼 붙었습니다. 앞으로 시행하고 또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지 한번 지켜봐야겠죠. 김 기자, 잘 들었습니다.